전 교통사고가 더욱 줄어들 거라며 다음 달부터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현금성 복지 공약과 관련해 또 다른 말을 해 논란입니다. 충북도의회 첫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영환표 이슈가 줄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과적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듯한 수상한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고발됐습니다. 지난 민선책에 제천시가 여기저기 조성한 경관시설이 2년 만에 철거됩니다. 지나고 보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선거 때 내걸었던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또 말을 바꿨습니다. 취임 직후 스스로 한 말을 70여일 만에 다시 번복한 건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약속은 못한다고 말해 파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 당장은 못 지킨다고 말해 공약 후퇴 논란을 부른 김영환 지사. 충북 도의회에 나와 관련 질의를 받은 김 지사는 70여일 만에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7월 한 번에 주겠다던 출산수당 1,000만 원은 나눠서 지급하고 월 100만 원씩 5년간 약속한 양육수당은 정부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바꾸더니 이번엔 두 수당을 출산 양육수당 하나로 합치고 총액도 1,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금액에는 정부가 주는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과 부모급여 등 관련 국비지원금이 모두 포함돼 실제 충북도의 지원 규모는 당초 약속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판이 나오자 김 지사는 출산수당을 한 번에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선거 때에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일시불로 1,000만 원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선거 때. 선거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과하라는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매년 100만 원으로 2배 올려주겠다던 농업인 공익수당 역시 10만 원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금액만 보면 전임 지사가 지난해 이미 인상을 약속했던 터라 사실상 인상 효과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어버이날마다 30만 원씩 주겠다던 감사 효도비도 마찬가지. 지급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무려 15살이나 올려 대상자를 대폭 줄였고 금액도 3분의 1에 불과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제 의지를 결성할 문제가 아니고 도의 재정 상태와 또 다른 부분의 복지 예산이 지급돼야 할 부분들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어렵고 시군과 분담률을 정해야 하는 데다 정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가 밝힌 이유.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면서도 노력은 하되 약속은 못하겠다며 공약 이행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약속하라.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저한테 너무 부담하고 가혹한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가혹한 줄 아셨으면 그런 공약을 안 하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가 변경될 뿐 공약 취지와 철학은 유지된다며 후퇴와 사과를 언급하는 건 성급한 예단이라고 발끈한 김영환 지사. 공약을 보고 투표한 도민들도 동의할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차 없는 도청 등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선 8기 첫 대집행 기관 질문부터 야당 의원과 도지사 간의 아슬아슬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최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차 없는 도청에 대한 첫 질문과 답변은 의도가 담긴 뒤에 이어질 공방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표 혁신의 출발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차 없는 도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청 주차장을 전시 문화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바꾸려 하는 것은 애초 그 구상부터가 불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민선 7기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도청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12년 동안 이 이신영 지사 하에서의 이 도청의 이 문제를 지사님, 아무도 해결하지 않고 있었냐 말. 소통 부족과 각종 혼선에 대한 도민 사과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감정적인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차 없는 청사 운영을 보면 도민들은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인데 도청에서 직원들의 차를 빼냐 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와 공무원이 갈등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하십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께서는 도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이런 질의는 서로 지켜야 될 예의를 넘고 있고 그리고 질의의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넘고 있습니다. 차 없는 도청에 대한 공방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 지사의 1호 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은 깊게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청호 물을 무심천으로 하루 20만 톤까지 늘려 끌어오고 특별법 입법을 통해 충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를 향한 대응 의지만 재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동안 겪어왔던 결핍과 소외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알아야 되고 국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북도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대집행기관 질문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기초학력평가 등 또 다른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서 퇴거를 거부하다 명도 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한 청주병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이전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해 퇴거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청주시는 명도 소송 승소 판결을 근거로 내일쯤 청주지방법원에 청주병원 퇴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수용하고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청주병원이 공탁한 보상금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해 2심까지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화물차 과적도 늘기 마련인데요. 덩달아 단속도 강화되다 보니 단속을 방해하는 이상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단속 당국이 이들까지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철근을 가득 싣고 달리던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계측기 앞에서 무게 측정치를 줄이기 위해 대놓고 바퀴축을 조작하는 겁니다. 단속 직원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단속반이 추적하자 낯선 차량이 뒤따르더니 갑자기 앞질러 휴게소 외길 출입로를 막습니다. 이유 없이 3분 남짓 정차한 사이 트레일러는 단속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10시간 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요금소에 나타난 트레일러. 이번엔 화물차 전용 통로를 한 승용차가 고장인 듯 막아서자 다른 통로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화물차 전용 요금소에는 이렇게 계측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무게를 재 과적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수리나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측기가 없는 통로로 통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일반 승용차가 화물차 전용 구간에서 멈춰선 겁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섰다. 그래서 고장 수리를 했느냐, 영수증이나 모든 게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답변을 못하고. 도로공사 측은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도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속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회피하는 기술들이 더 좀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바퀴축을 조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근 기준 장거리 운송가를 톤당 2만 원으로 잡아도 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보통 수십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제천시가 주민과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며 곳곳에 조경석과 나무, 폭포를 설치했는데요. 처음에는 보기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불과 2년 만에 다시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시민회관 벽면에 설치된 조경수와 꽃, 벽면 녹화를 위해 화분 천여 개를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제천시가 도심 미관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저 건너서도 사진 찍고 여기 서가지고도 사진 찍고 그래요. 하지만 2년 전 1억 원을 들여 설치됐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엔 꽃이 쏟아지는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 절반이 말라 죽었습니다. 고사목을 치우고 물을 주기 위해선 크레인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는데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5,600만 원을 썼습니다. 화분이 떨어질까 무섭다는 민원까지 지속되자 제천시는 결국 전체 철거를 결정하고 시의회에 철거 예산 6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이 수직벽에 대한 불안감, 화분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보하시고 식물에 대해 냄새가 좀 나나 봐요. 물 냄새라든가 이런 나무와 꽃, 조경석을 이용한 녹화 사업은 지난 민선 7기의 역점 사업. 차도 옆에 미니 정원을 꾸미고 인파가 많은 도심 한복판엔 긴 수로와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 국비 등 수억 원을 들인 조경석 공원 등이 곳곳에 조성되면서 과다 추진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 쟁점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래 있는 것보다 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인 것 같아요.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 꾸미기, 지속 가능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지입니다. 중학생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청주 여중생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아온 50대 계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청주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숨진 두 학생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계부에게 성폭력을 당해온 의붓딸과 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한 사건입니다. 119 구급 활동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연락해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청주의 30대 구급대원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6월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이 구조한 여성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몇 차례 연락과 만남 이후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30대 구급대원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구급대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6월 해당 구급대원을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3시 10분쯤 청주시 강내면의 자동차 부품 시험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2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990제곱미터 건물 한 동이 전소될 때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 시험 중 폭발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발맞춰 증평군도 지역 저수지와 하천을 소재로 한 증평형 레이크파크 사업을 추진합니다.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재용 군수는 증평 최북단 두타산 원남 저수지에서 최남단 좌구산 3기 저수지까지 30리를 하나의 벨트로 보고 2026년까지 민자 포함 1,100억 원을 들여 관광단지와 생태정원, 역사 문화공원 등을 연계하는 증수강산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